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25호 제3면 기사입니다. 구리시 전반적인 복지 문화 수준 높여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만든다. 구리시 시장 백경현은 28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3층 종합상황실에서 2024년 3월 내 주차 정례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은 지영호 복지문화국장이 발표자로 나서 일상돌봄 사업으로 청중장년 복지 강화 2024년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단 운영 야간 연장 어린이집 8개소 추가 지정 왕숙천 족구장 6면 4번지월 말 준공 등 복지문화국 주요 업무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구리시는 올해부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장애인 친화 도시 만들기를 위해 운영되는 2024년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단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단은 장애인들이 도시 기반 시설을 안전하고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운영되는 조직이다. 점검단은 지난 14일부터 수택 3동 일대의 점자블록을 확인하고 인도 위 장애물 유무와 같은 불편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의 내용을 전달하였다. 점검단은 앞으로 매년 동절기, 12월 물결표 쌓인 2월과 하절기, 6월 물결표 쌓인 8일을 제외하고 월 2회 운영된다. 이들은 구리시 곳곳을 점검하여 불편한 점은 관련 부서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지영호 국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단은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구리시가 장애인 친화 도시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희망도 전했다. 오는 5월부터 추진되는 일상돌봄 사업은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청중장년과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사업은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나뉘어 운영된다. 기본 서비스는 재가돌봄 가사, 긴급돌봄, 일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월 12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화 서비스는 식사 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찾아가는 맞춤 재활, 독립생활 지원으로 대상자 희망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소득 기준에 따른 이용 제한이 없어 각각의 서비스에 따른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돌봄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호 복지문화국장은 이 사업이 정착된다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면서 겪는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곳을 꼼꼼히 확인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구리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시책도 추진된다. 구리시는 오는 4월부터 야간 연장 어린이집 8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총 37개소를 운영한다. 야간 연장 어린이집은 기준 보육시간 7시 30분 물결표 쌓인 19시 30분을 넘겨 최대 24:00까지 어린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이다. 주간에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더라도 월 60시간까지 별도의 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야간 연장 어린이집은 보육시간을 획기적으로 연장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서 크게 환영받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에 구리시에 8개소가 추가됨에 따라 구리시에서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은 양육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4월 말 왕숙천 족구장 6면이 준공된다는 소식도 전했다. 구리시에는 12개 족구 클럽의 회원 약 250명이 족구로 여가를 즐기고 있지만 족구장은 철도부지 하부 1면, 동구하늘공원 1면, 토평공원 1면, 늘푸른공원 1면 등 4면분으로 부족한 상태였다. 더구나 토평공원에 있는 1면은 GH 이전 부지에 포함되면서 곧 폐장될 예정이었기에 족구장은 더욱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에 족구장 6면이 확보됨에 따라 족구장 부족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복지란 시민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여 시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시의 전반적인 복지 문화 수준을 높여 누구나 살고 싶은 구리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양시 행신 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바구니 사업으로 저소득층 끼니 챙긴다. 고양 특례시 행신 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7일 소외된 계층의 끼니를 챙기는 든든찬 장바구니 행사를 실시했다. 올해 첫 번째로 시행한 든든찬 장바구니 행사는 2018년부터 매년 지속해온 행신 일동 특화 사업으로 올해는 총 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27일 지정 기탁 후원금으로 관내 끼니를 거르거나 영양을 챙기기 어려운 저소득 홀몸노인 및 장애인 20가구를 대상으로 제철 식재료 및 반찬 등으로 장바구니를 채워 각 가구에 전달했다. 김병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장바구니를 전달해드리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지속적인 사업 활동으로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 싶다. 라고 밝혔다. 최만호 행신 일동장은 바쁜 가운데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세심하게 살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광명시 경기도 최초 지역형 발달장애인 직업전환센터 개소. 광명시 시장 박승원의 경기도 최초의 지역형 발달장애인 직업전환센터가 문을 열었다.
시는 28일 오후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 직업전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발달장애인 직업전환센터는 취업에 매우 취약한 발달장애인에게 현장 중심의 직업훈련을 지원해 취업과 자립을 지원하는 곳이다. 발달장애인 자립 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된 민선 8기 공약 사업이며 지역형 센터로는 경기도 최초로 개소해 의미를 더했다. 발달장애인은 취업하더라도 다수가 보호 목적이 큰 고용 형태여서 임금이 낮고 언어 제약과 사회 적응력이 부족해 취업이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또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광역형으로 운영돼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지역형 센터로 장거리 이동에 제약이 없고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현장 실습형 직업훈련과 일상생활 기술훈련, 취업 지원,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직업 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현장 중심의 직업훈련을 제공해 기초적인 작업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응 훈련도 함께한다. 현장 중심 직업훈련은 민간 기업에 먼저 발달장애인을 배치하고 훈련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효과를 높인다. 또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은 민간 기업에 2년간 인턴십을 제공한다. 직무지도원인 잡코치와 근로지원인을 발달장애인이 취업한 기업에 파견해 원활한 직업 전환도 돕는다. 지원 대상은 관내 발달장애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와 광명시 거주 및 취업 청년 발달장애인 중 관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센터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162 규모로 조성됐으며 직업체험관, 상담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발달장애인은 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지역번호 02-2066-682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발달장애인 직업전환센터가 장애인 고용 창출과 소득 보장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사라지는 날까지 장애인 사회 참여와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 등록장애인은 올해 2월 말 기준 전체 인구 대비 4.4%인 12,352명이며 이 중 발달장애인은 1,206명이다. 제14회 경기도장애인 제6대회 참가 인원 확정. 경기도장애인 제6회 회장 김동현은 오는 4월 25일 목부터 27일 토까지 3일간 나누는 우정, 하나된 감동, 평화의 파주를 슬로건으로 파주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4회 경기도장애인 제6대회의 참가 인원을 확정하였다. 지난 3월 4일부터 22일까지의 참가 접수 및 장애 의무 등급 분류 등에 따른 이벤트 통합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17개 종목에서 31개 시군 4,942명의 명단을 확정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545명, 23년 4,317명 증가한 수치로 대회 역대 최다 참가 규모이다. 특히 장애인 도민체전 역사상 처음으로 2개 종목 학생부를 도입, 육상과 역도에서 총 16명의 학생 선수가 참가하게 되며 이번 학생부 신설 과정에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협조해주신 파주시에 우선 감사드린다. 이번 학생부 신설을 통해 대회의 활성화는 물론 도내 장애 학생 체육 활성화의 촉매제가 반드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유관기관 등과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학생부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